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이 됐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나 빠졌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보면 대략 한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다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뒤에서 밀어줄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걸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저가를 찍고 오늘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쵸, 상승폭을 강하게 키웠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그쵸 1조 원에 가깝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래 대금이 한 1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자꾸 막 뭐 고가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준을 다시 잡아 드릴게요. 자, 명확하게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30조 8천억 대략 한 3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빠졌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치가 지금 31조 정도 됩니다. 종가 기준에서 정확하게 30조 8천억이에요. 더 정확하게 그냥 30조 8,074억이에요. 그쵸? 종가 기준에서 나온 시가총액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쵸? 50%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만들고요. 그리고 이 전구체에다 리튬 더하면 양극재 됩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를 어디서 만들어요? 에코프로 BM에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 생산량을 그쵸? 23년 기준에서 대략 한 17에서 19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계획돼 있는 물량이 28만 톤. 그렇죠? 그리고 25년도에 계획돼 있는 물량이 40만 톤. 그리고 26년에 55만 톤. 그리고 27년에 71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4배 가까이 양극재 생산량을 늘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다 돈 들어갔고 지금 공장 건설 중이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건 그냥 당연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58만 원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게 어느 정도까지예요? 한 60%에서 7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그쵸?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 근데 이게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보잖아요. 그럼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3분기 적자 났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몇이에요? 13조 8천억. 그러니까 이걸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면 주식을 못 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평가를 믿자. 밸류에이션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지금 실적 가지고 뭐 주가 계산해봤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전혀 의미가 없다. 자, 에코프로를 보더라도요. 2020년 기준에서 22년까지 실적이 10배 뛰었는데 주가는 15배 오르고 60% 조정받고 23년도에 15배 더 올랐죠. 주가가 올라가는 즉 성장주들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거래된다. 그게 실적의 피크를 찍을 때까지. 근데 실적 피크를 언제 찍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다. 그런 과정에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에 대한 가격 체크를 분명히 하자. 자,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는데 자, 에코프로 BM을 제가 매수했었던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강하게 나온 상승폭에서 조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어저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에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제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조정받을 곳이 없다. 하지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시장이 돌아서면서 소폭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 상황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쵸? 자, 오늘 고가 대비해서 한 15% 빠졌는데 고가에서 따라갔다면 안 됩니다.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 다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평가가 내려졌다. 그렇죠. 단지 이 조정 구간에서 내가 적절하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1월 이벤트로 연초기 때문에 1000분까지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점 2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쵸, 돈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가 종목을 왜 매매하느냐?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한 요 내용은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만들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매도했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등락을 하는 와중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기준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한 10% 정도 가까운 이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9시 48분. 자, 제가 보통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에 그냥 매수하는 그런 주문을 넣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장중에 제가 주문이 들어갔죠. 자, 정확하게 오전 8시 48분. 그쵸?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 29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1월 5일. 그쵸? 장중 매매 진행을 했다. 그쵸? 29만 원. 근데 정확하게 그쵸? 9시 48분. 제가 이 밑에 올려둔 내용이 12시 13분입니다. 그쵸? 12시 3분에 진행이 된 내용이고 이때만 해도 30만 9천 원. 오늘 종가 얼마예요? 31만 5천 원. 그렇죠.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는 선반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종목도 있겠죠. 자, 그래 다른 종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 있죠? 9시 1분 정확하게 시가 부근에서 진행이 된 내용이 있고요. 어보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오늘 5.3% 상승 마감.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말고는 뭐 거의 대부분 뭐 강하게 진행된 종목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쵸 유일하게 강하게 유지가 됐었던 이유 즉 신고가 종목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신고가 만들고 돌파 구간이 요 날입니다. 요 날 12월 19일 그쵸 상한가 간 날. 자, 12월 19일 올려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12월 19일 그쵸 12월 19일 두산로보틱스 어보브 반도체 정확하게 8시 53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시장가 매수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시가 체결 12,940원 지금 오늘 종가 13,870원에 끝이 났고요. 그리고 기간별 고가는 1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몇 프로 수익입니까? 대략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보유기간 2주 정도 되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무조건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첫 단계를 뗀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략하던 모든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시노펙스 최근에 얼마나 강한지 알죠? 시노펙스 자, 보세요. 시노펙스 오늘도 9% 상승입니다. 근데 시노펙스 저는 어저께 팔았어요. 그쵸? 다 먹을 순 없다. 근데 공략하는 시점에 따라서 내가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보면 제가 종목을 계속해서 중복을 시켜드립니다. 12월 22일. 자, 보세요. 시노펙스 어때요? 그렇죠. 정확하게 8시 53분 9시에 진행이 된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9시 체결이라는 거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사라는 건 그냥 9시에 체결된다는 겁니다. 12월 20일 여기까지 다 체결이 됐고 그렇죠. 어렵게 제가 정확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뭐 오늘 상승분은 제가 못 먹었지만 한 50% 정도 보유 기간은 한 일주일 반 정도. 그렇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노펙스의 실적은 올해 좋아지긴 합니다. 예상치가 250억 그리고 작년에 나왔었던 실적이 129억이에요. 그럼 대략 한 100%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갔고 그쵸 3분기까지 실적이 딱 나오고 나니까 신고가를 이미 가버린 거예요. 2분기 나왔을 때 이미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가격이 먼저 빨리 반영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자, 그 밑에 보잖아요. 자, 정확하게 그 레고캠 바이오 있죠. 레고캠 바이오를 보더라도 자, 보세요. 지금은 조정받고 있죠. 근데 언제입니까? 여기 12월 22일이죠. 정확하게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에 진행이 된 거고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적자입니다. 자, 보세요. 적자인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 1조 6천억. 고평가예요? 고평가예요. 그쵸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높아요.
근데 이런 종목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내가 계산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올라요? 근데 얀센에서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2.2조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2.2조짜리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뭐 저녁 먹으면서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 정보를 우리는 먼저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시세에는 먼저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그런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막 자꾸 막 고가에서 물리고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24년도에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 하셔야 되고요.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월 이벤트 때 입장을 하세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만 딱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종목군에 대해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빠졌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밀어준다. 이거 제가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팔고 도망가야 될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비중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유 기간을 내가 잡아가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심리예요. 심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쵸,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무려 20페이지에 걸친 자료입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거의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편집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로요.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무엇보다 신고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쵸? 지금 매매하고 있는 그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